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재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직 후에 소득이 없을 때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직장을 다닐 경우에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붙게 되면 우리가 금융소득이 있고 연금소득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얼마를 받으면 우리가 피부양자가 되고 얼마를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금융소득이 되겠습니다. 금융소득이라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죠. 그래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기준입니다.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1,000만 원 이하다. 그럼 피부양 자격 요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금융소득이 있더라 하더라도 연간 1,0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런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 건 물론이고 종합소득 확정을 가세해야 됩니다.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가세할 수 있지만 2,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가세를 해서 다음 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연금소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이 있고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적연금은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요. 2,000만 원 초과냐?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2,000만 원 이하냐? 예, 피부양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적연금은 어떻게 하느냐? 사적연금은 우리가 노후에 별도로 노후를 위해서 개인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건 건강보험료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적연금은 금액이 얼마를 받든 간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시하시면 돼요. 만약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같이 있다 그러면 사적연금 무시하시고 공적연금만 금액 판단해가지고 이게 2,000만 원을 이하냐 2,000만 원 초과하느냐 이하면 피부양자 요건 유지하는 거고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거 정리한 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조건이 있고요. 재산 조건이 있는데 일단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 연간 합산소득의 의미는 뭐냐? 앞에서 봤던 공적연금,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단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이걸 합산하는 거고 1,000만 원 이하다. 그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거 합산한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일단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둘이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남편, 부인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부부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2,000만 원 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 요건 보겠습니다. 재산 요건은 우리가 이제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한 건데 본인, 남편과 배우자 각각 재산을 봅니다. 그래서 각 본인 명의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재산세 가소표를 봐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가소표준이 5억 4천 이하다. 그러면 남편 같은 경우는 연간소득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피부양자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만약에 2,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부인 명의는 부인은 재산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0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돼요. 이하니까. 근데 아파트 갖고 있는데 재산세 가소표준이 5억 4천 초과한다. 9억 이하다. 그러면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에 1,000만 원. 확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9억 초과다.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걸립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절대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는 어렵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이란 말이 의미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 금액이 1원이 나오게 되면 이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박탈합니다. 소득 금액이란 말이 중요한 건데요. 사업 수익 금액이 있고 필요 경비가 있고, 이거 뺀 금액을 우리가 소득 금액이라 합니다. 소득세 소득 금액이라 하죠. 그래서 수익 금액이 3천이 있었어요. 필요 경비가 우리가 3천 나왔어요. 그럼 소득 금액이 제로 안 된다니까? 이런 소득 금액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제로 가산되면서 다른 소득 2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2,999여가지고 1원이다, 1원, 소득금액 1원. 그러면 다른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 없으면 어떻게 되냐?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초과 시에 탈락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만 원이다. 수익금액 필요금 제한금액 400만 원이라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 요청 갖출 수가 있겠죠. 사업자 등록 없을 경우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노후에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